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개그맨 신동엽 씨에 대한 이야기를 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엽 씨가 큰 인기를 끌었던 게 19금 개그죠. 어른들이 듣고 어른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개그를 해서 신동엽 씨가 제2의 전성기를 맞았는데요. 자,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신동엽 씨 이런 식의 개그를 듣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개그를 들을 수 없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앞으로 신동엽 씨가 그런 식의 개그를 한다면 구속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신동엽 씨가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 구속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누가 도대체 신동엽 씨를 그런 식으로 구속시키겠다라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개그맨 신동엽 씨는 19금 개그로 유명합니다. 이 짤만 지금 보시더라도 엄청나죠, 그쵸? 무슨 뜻인지 아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런 개그까지도 하셨어요. 지금 남자 연예인을 뭐 저런 식으로 이제 주물럭주물럭 하다가 이효리 씨가 뭔가 같이 해보려고 하니까 신동엽 씨가 이효리 씨를 마찬가지로 저렇게 또 만지려고 하죠. 자, 그런데 저런 개그를 주로 했던 신동엽 씨가 과거에 소수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주제가 연애할 때 난감한 상황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신동엽 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연예인 중에서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대 남자가 그런 소수자였다라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그 여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얘기 자체만 놓고 봤었을 때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 얘기를 두고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마치 신동엽 씨가 소수자에 대해 가지고 차별하는 듯이 뭔가 조금 소수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런 기사까지 나왔어요. 신동엽 씨가 그런 식으로 소수자를 언급한 게 돌 맞을 일인가 이거예요.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온통 신동엽에 대한 비난과 욕으로 인터넷 공간이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비난 속에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도 있었냐. 신동엽이 그런 식의 멘트를 하고 난 뒤에 샘 해밍턴의 얼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다는 거죠. 저거는 또 뭔 얘기냐면 샘 해밍턴 잘 아시죠, 그쵸? 이분이 과거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가족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아버지가 소수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저런 식의 논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우리가 소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성시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수자는 소수자인 것 뿐이에요. 다수도 다수인 것 뿐인 겁니다. 다수라고 해가지고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소수라고 해가지고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죠. 근데 신동엽 씨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마치 역전이 돼가지고 소수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마치 다수를 지배할 수도 있다. 다수의 우위에 있다. 이런 식의 지금 사고방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이거죠. 차별금지법입니다. 성별이 됐건 나이가 됐건 국가가 됐건 민족이 됐건 인종이 됐건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가지고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률,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이죠. 저 법의 골자는 간단한 것이에요. 뭐 국가가 됐건 민족이 됐건 인종이 됐건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가지고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 법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간단한 예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 법이 적용이 된다면 신동엽 씨도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구속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소수자의 입장에서 신동엽 씨가 한 얘기가 차별인 것 같은데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은데? 라고 한다면 신동엽 씨가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는 기준 자체가 어떨 수 있다는 겁니까?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리고 저 법에 대해 가지고 좀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 법을 지금 현재 밀어붙이고 있는 당이 어딥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이상하죠. 더불어민주당 이런 사람도 있었고 요런 사람도 있었고 이런 사람까지도 있었던 게 더불어민주당인데 저런 식의 지금 법을 제정을 한다. 웃긴 거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요소들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정작 피해를 가장 많이 주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이 법안을 지금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람부터 법안 자체까지 모든 게 지금 전부 다 내로남불 위선인 거예요. 심지어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어땠습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뜻을 비추지 않았습니까? 저것도 웃긴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대선에 나왔을 때는 또 저런 식의 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선 때는 또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애당초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자체가 자의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어떤 기준, 다른 법률들처럼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것이다 보니까 저렇게 지금 정치인들의 입맛 따라가지고 요랬다가 저랬다가 이용이 되는 도구 같은 거예요. 좋다 이겁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다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런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종합해서 그렇게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식의 법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터무니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헌법을 구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근거로 지금 들고 있는 게 헌법 제11조 1항인데 누구든지 성별이나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거를 지금 끌어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저런 수준으로 어떻게 지금 국회의원을 하겠다라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헌법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국민은 행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피자를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고 영화를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산책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저 같은 사람은 교촌치킨을 먹으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촌치킨 먹는 것을 법으로 제정해야 된다. 헌법에 행복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헌법은 분명히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나 헌법에서 그런 요소에 대해 가지고 자유로운 생각을 하는 거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소수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와 소수자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보실까요? 소수자의 종류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거나 붕대를 해서 움직이기 힘든 사람한테 뭐 이런 걸 느끼고 절단된 거를 보고서 뭐 이런 거를 느끼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 뭐 그런 걸 느끼고 대중 앞에서 막 그런 행위를 하면서 이런 거를 느끼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소수자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런 것들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냥 간단해요. 정상적이지가 않다. 비정상이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저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처벌 못하죠. 근데 처벌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야, 저런 것들은 소수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그거야말로 또 차별인 거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런 것들만이 우리가 지금 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소수자인 것이지 저런 것들은 소수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또 차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별금지법 같은 게 만들어지면은 그리고 차별을 받는 사람 중심적으로 저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신동엽 씨는 진작에 처벌되고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소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야, 신동엽 씨 얘기 저 얘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나는 불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한다면 처벌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신동엽 씨뿐만 아니겠습니까? 이정재 씨 또한 마찬가지죠. 배우 이정재 씨가 과거에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수십 년 친구인 우종환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정재 씨가 했던 인터뷰가 논란이 됐었죠. 그런 짓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 얘기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비난을 받았습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게 무슨 뭐 타고나는 것이다. 개념이 없는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조롱을 당했죠. 저때 당시에는 이정재 씨가 조롱을 당했지만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이정재 씨는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어떤 소수자에 대해 가지고 야 그런 거는 타고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가 무슨 타고난 거야? 나는 기분 나쁜데?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 소수자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치 그거를 차별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묶어가지고 공격하는 굉장히 이분법적이고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잘못된 법안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소수자가 소수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다수가 다수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